반체제 정치 집단을 고립시키려면은요. 지금 헷갈리는 유권자들 중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네. 보수적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빨리 만들어줘야 네.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 속성 다당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첫 번째가 빨리 정당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그 창당 발기인 때부터 신고를 해야 되고 6개월 안에 그 정당 등록을 하면서 사무실은 꼭 서울에 있어야 되고 5개 시도당에 다 사무실을 내가지고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만들어야지만이 정당으로서 등록할 수 있게 제한해 놓은 이거 빨리 풀어야 된다. 네. 건강한 보수. 예, 정당들이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건강한 보수 정당들이 원내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원내 교섭단체 열석으로 줄여주는 거 빨리 해야 된다. 이거는 해서 그 3당, 4당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면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님들 중에서 한 10분 정도는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체제 안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지금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장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에서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결선투표제가 만들어내는 정당이나 선거연합의 효과라고 하는 효능감을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권력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흔히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이따만큼 갖고 있으니까 요걸 떼고 요걸 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을 제한시키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뭐냐면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네. 입법부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를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갖고 하는 권한을 A를 좀 띄고 B를 좀 띄고 이런 식의 저쪽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보통 뭐 내각제나 분권형제나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요. 의회를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요번에 이 사태를 거치면서 유권자들이 저는 국회의 발견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태까지 우리가 민주화를 하고 나서 이 긴 38년 정도 기간 동안에 여전히 국회는 말하자면 밥값 못하는 조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항상 어떤 개혁을 요구를 하면 광화문에 가서 대통령 보고 하라 그랬어요. 네. 근데 국회 보고 개혁을 하라. 국회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라고 네. 요구를 했던 경험은 요 직전에 보면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국회는 탄핵 소추해라.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권자들이 국회에 와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이런 역사가 처음이에요. 네.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권한 강화라고 하는 문제, 이게 헌법을 뭐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아닌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 따지고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을 말아 드실 때 차관 정치하셨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국정 운영에 전횡을 행사를 할 때 말도 안 되는 인사권 행사하면서 사고를 엄청 쳤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한테 보장하고 있는 인사권은 기껏해야 한 5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법률로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한 1,500개 됩니다. 이 법 저 법 다 뜯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관 밑에 지금 이제 고공단이라고 하죠. 고위공무원단 임명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고위공무원단 구성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행사하고자 하면은 다 침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국회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 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할 수 있는 공직의 숫자를 법률을 개정을 해가지고 확 늘려야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 그 기구로 감사원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회계감사 기능에 대해 가지고 감사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부분들도 국회가 대거 늘려야 되는 것이고요. 국회의원님들이 유권자들한테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저는 대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선거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정당제도를 바꾸거나 국회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어떤 경로를 택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의석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이 얘기를 한 20년째 하는 것 같은데요. 항상 그 얘기를 하면은 다 맞는 얘기인데요. 유권자들이 싫어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이 방송을 보시는 유권자분들한테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지금 의석수를 늘려야 됩니다. 국회가 힘이 세져야 됩니다. 국회의원 머릿수가 많아져야지 행정부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300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 수를 늘려야 된다. 그렇죠, 이 부분. 예, 지금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해도 의석수가 늘어나야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 650조가 넘죠. 재정. 이 재정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쓰는가라고 하는 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300명의 의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의원 한 사람 늘리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요. 이 한 사람을 늘려가지고 재정 통제를 제대로 해가지고 새는 돈 잡는 거하고 가성비를 따지면은 후자가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국회의원분들도 유권자들이 싫어하니까 나는 그 얘기는 죽어도 못해. 이거 아니고요.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입법부가 자리를 잡아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